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과 동일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최근에 해고 열풍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경제 침체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 지표가 많이 둔화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초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이 4.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번 달에 4.3%였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실업률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프라일랜더 붕괴 이후에 거의 바닥을 치고 2013년부터 16년이라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실업률이 5% 안팎이었고요. 거기에 비교했었을 때는 현재 실업률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경제 위기, 팬데믹 시기였죠. 그때 시절의 실업률이 14.7%에 육박을 했고, 그리고 서브프라일랜더 붕괴, 금융위기 때는 10% 안팎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상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강 경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최강 경기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가 많이 지속이 됐죠. 그 영향 자체는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현재 미국의 가계 수준이 신용 경색으로 이를 만큼 그 휴유증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리고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이제는 긴 시간 동안의 긴축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러나 금리 자체가 긴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 내로 완화의 기조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들까지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조금 더 증가했다. 그리고 금리는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항상 부동산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경기라든지 또 외신 변수의 어떤 변화와 함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가격인 거죠. 그러면 지나간 2025년 가격이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는 소비자 심리 자체가 회복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이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멈춰있는 시장이다.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먼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심리 자체가 좀 더 회복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금리 인하보다도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장은요,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요, 중립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시점에서 보셨을 때는요, 선별적인 투자자, 바이어들만 시장에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선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가장 안정적인 시장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곳, 그런 지역일수록 빨리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급이 좀 더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일수록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산업군이 다양하지 않고 어떤 특정 산업군에 기인된 가열 지역, 그럴 경우에도 영향이 있다. 대표적인 데가 오스틴 같은 경우 IT 산업군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고인력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투자 가열됐고 공급은 부족했고, 그런데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신규 주택들을 착공을 많이 했고, 그것이 지어지면서 또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수요는 축소가 되고, 이미 몇 년 전에 착공을 시작했던 신규 주택들은 마켓이 풀리기 시작했고 공급 과잉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현격하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되고 있다, 또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곳은 우리가 확립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교육이라든지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어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워싱턴 DC 그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점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IT 위주의 산업군이라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든지 IT라든지 물류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이 현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다. 가격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지극히 지역성을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미세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어떤 통계를 한 지역으로 국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의 환경일 때는 뜨는 지역은 가격이 오히려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취약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더라. 이러한 보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인데 왜 집값은 비쌉니까? 집값이 내려가야지 정상 아니냐? 왜 집값 안 내려가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다 하는 거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왜 안 내리느냐? 그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사이클은요, 경제 사이클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항상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확장, 고점, 축소 및 침체, 불황, 회복, 정순환으로 반복해서 사이클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점이 불황에서 회복으로 가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을 보시면은 회복, 확장, 공급 과잉, 침체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제 사이클에서 현재 우리가 침체 아니냐,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에서도 침체 국면에 있지 않느냐.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하고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라는 것은요, 이런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회복에서 확장 단계 그 부구간에서 공급가인 구간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복과 확장 여기에서 긴장된 균형 상태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긴장된 균형 상태라는 것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가 좋던 안 좋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았어도 공급이 많으면은 공급 가잉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가 침체여도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복기가 될 수도 있고 확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리적 사이클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심리가 지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은 여전히 우울할 수도 있고 안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데이터상으로 거래량 반등으로 느껴지기까지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사이클의 불안과 회복,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 소비자 심리입니다. 항상 소비자의 심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때에는 그 시점이 회복기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은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전환된 다음에 경제 사이클에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에서 회복, 이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가 먼저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 반등으로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경제 사이클에서 또 나중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리적 사이클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사이클은 인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 공급이라는 것은 빨리 늘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그 기준을 살펴봤을 때는 신규 주택 건수를 받은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재료가 상승했고 인건비가 다 상승한 상태에서 주택 구입 비용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금융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신규 주택을 많이 짓지를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공급량이 증가를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 사이클이 바뀌었다 해서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과 동일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거는 상승률 자체가 둔화됐다는 것이지 이미 올라 있는 집값, 물가 그 자체가 둔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빠르게 해소하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내려가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시장, 고용지표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 그 전환점에서 지금 현재 팽팽하게 시장이 멈춰있다. 경기 침체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업률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가 공존하는 이 시점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정착되어 이것이 거래량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업률에 대해서 하나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